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87%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0.7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FOMC 회의 전까지는 뭐 드라마틱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아마 우려감으로 지속적으로 뭐 반등 나왔다 죽고 반등 나왔다 죽고 이런 식으로 이제 N자 하락 파동이죠. 졸졸이 형태인데요. 이런 하락이 이런 시장이 사실은 대응하기가 참 힘든데 일단은 가장 좀 대응하기 힘든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FOMC 회의 이제 지나고 나서 시장이 조금 색깔이 바뀌면서 반등이 나와줄지 아니면 졸졸이 타고 이렇게 이제 흐르다가 찐으로 오버슈팅이 한번 이렇게 나오면서 전저점을 보러 갈지 이 두 가지 방향성이 오늘 이제 미국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일단 FOMC 회의가 내일 새벽 3시쯤에 이제 마감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테니까 미국 증시도 오전장은 그냥 확실한 방향성 없이 움직임이 나오다가 오후장 들어가지고 급락이냐 급등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형태로 방향이 아마 또 잡힐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 또 중요할 것이고요. 금리를 75bp 올리느냐, 100bp 올리느냐, 이 부분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번 잭슨홀 미팅 때 굉장히 강경한 매파적 발언을 함으로써 시장에 충격을 한번 줬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장을 좀 달래주는 듯한 마일드한 발언을 해주고 그다음에 금리도 75bp 정도로 마무리가 되면 아마 시장은 안도하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 뭐, 지금 주식시장이 충격을 좀 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보다 물가 잡는 게 무조건 우선이야. 라고 생각을 한 파월 의장이 그대로 강경한 어떤 매파적 발언을 하고 금리 인상을 100bp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뭐 내용은 마일드한데 금리는 100을 올린다거나 내용은 굉장히 매파적인데 금리는 75를 올린다거나 이렇게 이제 엇갈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혼조세 혹은 살짝 뭐 약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지금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라는 부분은 보통 이제 제가 오랫동안 주식 시장을 겪어온 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면은 이벤트 기점으로 반등하는 경우가 많고 중요한 이벤트를 기점으로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면은 이벤트 기점으로 좀 하락 구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단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더 가져보고 싶다. 사실은 이제 희망입니다. 뭐 예측이나 뭐 예상보다는 뭐 지금 시장이 어떻게 갈지는 뭐 그냥 뭐 이벤트 기점으로 반등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뭐 내용이 좀 좋지 않으면 추가 하락할 거 하지 않을까요? 뭐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냥 뭐 지금 시장을 뭐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전 세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린 그저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기도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반등이 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하루 이틀 반등 나왔다가 또 이런 지금 이 추세를 이겨내질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오는데 계속 맞고 죽잖아요. 그래서 뭐 혹시 하루 이틀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야 이제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반등 나왔다가 또 살짝 조정 받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흐름이 좀 확인이 되어야 좀 우리가 이제 안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고 또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까 하루 이틀 반등에 너무 또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장은 이 추세를 좀 이겨내는 돌파시키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은 또 쌍바닥이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이렇게 갔다가 또 눌렸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저점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런 식으로 추세를 그리면서 그런다고 해도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점을 잡아도 뭐 바로 이렇게 급반등은 말도 안 되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아마 이렇게 이제 이런 정도의 박스권을 두고 굉장히 오랜 시간 옆으로 행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 3에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이평선들 모으고 다시 정배를 만든 다음에 시장이 슬슬 돌아 나가야 되겠죠.
반대로 뭐 이제 생각하고 싶지 않죠. 끔찍한데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저점을 깬다. 야, 이거는 진짜 여기서 저점을 또 깬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로 거의 지금 주식하시는 분 한 95% 이상은 못 버티고 진짜 다 떠나갈 것 같거든요. 근데 저점은 항상 어떨 때 잡힌다? 꼭 또 그럴 때 잡힙니다.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 오늘 아마 뜬 눈으로 밤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럼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코스닥의 중요한 지지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765포인트를 깬 날 있죠. 제가 이 765를 만약에 깨면은 시장은 아마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맞을 그런 하락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2%, 3%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심리적으로 이 시장 참여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구간을 깰 때는 종목들이 그냥 단순히 하락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흐름을 좀 많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딱 이제 신재생 에너지랑 2차전지 애들이 급락이 나오기 전날 방송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고점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 관리 하시라는 말씀 이때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랑 2차전지 애들이 추세가 좀 꺾이는 급락이 나와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쯤에 애플페이랑 포르쉐 IPO 테마가 나왔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얘네 둘이는 충분히 시장의 주도 테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확산과 순환매를 돌면서 충분히 먹을 구간을 줄 것이다. 얘네는 이제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이제 철강 애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저는 조금 이 테마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왜냐하면 재료 자체가 뭐 포스코 반사이익 재료였기 때문에 약간 재료의 연속성이 없다. 그래서 저는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현대제철 파업 뉴스를 가지고 금강철강이 땡겨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철강주 애들도 전체가 강하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이제 금강철강만 독보적으로 지금 강한 느낌이어서 얘네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주들이 반등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테마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해볼 만한 테마, 그러니까 이 테마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간 이제 좀 시장과 같이 가는 섹터 느낌의 테마들이 시장에서 화랑을 보일 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런 어떤 신재생 2차전지 테마나 뭐 로봇 자율주행 테마.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표현해서 아직은 이제 실적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앞으로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테마들이 있고 실적과 전혀 무관한 테마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실적과 전혀 무관한 이런 테마들이 설치고 있다. 근데 이런 테마들의 공통점은 평소에 거래량이 없던 종목들을 세력이 매집해서 조정 없이 급등해서 땡겨놓고 고가권에서 급락을 시키는 형태,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서 이제 뭐 올라갈 때 잘 매매를 하면 좋으나 어설프게 이런 어떤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매하다가 물리면은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신재생이랑 2차전지 먼저 살펴보면 사실상 뭐 크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반등을 할 거고, 시장이 하락하면은 추가 하락이 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현대에너지가 시장이 혹시 반등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뭐 종고점을 뚫고 이렇게 시세를 또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닥권에서 일단 3배, 거의 300%가량 상승이 나왔거든요. 아까 70이었나 80% 정도 바닥권에서 올랐으니까 이 정도면은 요만큼 조정 거치고 다시 시세를 내기에는 조금 너무 부족하다. 혹시 얘가 다시 시세를 내려고 해도 조금 더 충분한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돌아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라면은 혹시 이번에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오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나오면 많이 봐야 한 8만 원에서 전고점인 8만 5천 원 정도 맞고 이렇게 이제 쌍봉으로 조금 이제 조정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시장이 추가로 하락을 해서 얘도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 6만 5천 원에서 6만 원 요 정도 사이까지는 하락이 좀 나왔다가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뭐 하나솔루션도 뭐 반등 혹시 나온다라고 하면 뭐 52,500원에서 전고점 정도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47,500원에서 이런 이제 지지 구간이었던 45,000원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얘네가 지금 움직임이 되게 좀 뭔가 특이하다. 지금 금양이랑 미래나노텍 딱 이제 두 종목 저는 좀 보고 있는데 이제 가장 강했던 애들이기도 하고 금양이랑 미래나노텍이 지금 이날 급락 이후에 이 저점 눌림목 구간에서 3일간 굉장히 거래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호가창을 보면은 이게 지금 물량을 걷어가고 있는 건지 물량을 넘기고 있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약간 의도적인 움직임들이 보이고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미래나노텍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요 구간이기도 하고 뭐 얘네들도 당연히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뭐 한 이런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반등이 좀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하지 않을까. 얘도 뭐 이제 1파, 2파, 3파까지 다 나와서 다시 이렇게 간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얘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등 나왔다가 죽지 않을까. 시장이 이제 하락하면 또 이렇게 이제 한 15,000원까지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포르쉐 IPO 테마랑 그 애플페이 테마는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 어제 방송을 제가 쉬었으니까요. 이제 약간 소강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조금 이제 거친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포르쉐 IPO 테마 지금 일단 1등 중인 코리아 FT도 뭔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 가는 것처럼 캔들은 이제 흘러갔는데 이런 구간에서 사실은 되게 꼬시기 좋거든요. 개인들이 이거 가나 보다 하고 뭐 종가 베팅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뭐 여기서 이제 더 오르면은 단기 과열도 뜨기도 하고 뭔가 지금 뉴스도 여기서 이제 뭐 더 나올 것도 사실은 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구간 안에서 박스권 형태로 흘러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가지더라도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갖는 게 맞다. 이 상단 구간에서는 오르면 이제 매도 관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단기 과열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1, 2, 3, 4, 5, 6, 7, 8, 9, 10 앞으로도 뭐 몇 거래일 더 좀 이렇게 이 박스권에서 롤링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싶어서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캔들 만들어가는 거 보면서 접근을 해봐도 충분해서 너무 그렇게 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는 테마였다. 포르쉐 애들은 시세도 날 만큼 낮고 파동도 날 만큼 낮고 단기 과열도 다 걸려 있고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이 반등이 나와도 이런 구간을 넘기긴 좀 힘들어요. 애플페이는 그나마 이제 포르쉐보단 좀 난데 일단 대장인 한국정보통신도 단기 과열이 뭐 다 뜨진 않아서 거기다가 이제 충분히 조정이 또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는 한번 반등이 나와줄 만한 구간이기도 한데 얘도 이제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지 뭔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시세를 바로 낸다? 이러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이 구간 안에서 며칠 더 이런 식으로 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죽었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흐름을 만들어 가다가 이렇게 쏘는 흐름을 저는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애플페이가 이제 포르쉐 애들보다는 좀 낫습니다. 얘네는 언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포르쉐에 비하면은 뭐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갑자기 뉴스 나오면서 땡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훨씬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국정보통신, 뭐 에이텍TN, 한국전자인증 이렇게 이제 세 종목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도 뽑고 일단 여기서 눌림목 만들고 다시 한번 뽑을지 여기서 이제 털고 나가는 흐름일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뭐 그렇다고 해도 저는 한국정보통신이랑 에이텍TN을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은 좀 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금강철강은 이제 철강주 중에서
거의 얘만 지금 움직이는 꼴이지 나머지 뭐 하이스틸이나 뭐 대동스틸이나 뭐 동국제강 얘네들은 지금 따라가는 모양새가 아니라서 약간 지금 테마 자체로 본다라기보다는 금강철강이라는 종목만 가지고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얘는 이제 요날 땡겨놓고 여기서 이틀 동안 급락시키고 다시 이날 말아 올리면서 여기다 이제 10,000원에다가 딱 갖다 놓고 마감이 됐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얘는 웬만하면은 땡기겠다. 이건 약간 의지가 좀 보이는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간만에 보는 정말 끼 좋고 힘 좋은 종목이었다. 그래서 아직 단기과열도 하나밖에 안 떴기 때문에 원체 근데 원래도 끼가 좋아서 얘네는 뭐 필수적으로 10,000원 돌파하고 추후 흐름을 한번 가져갈 수도 있는 종목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전 뉴스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가운데 원전주들이 조정이 많이 받았잖아요. 가격 조정이. 그래서 혹시 시장 반등하면 얘네들 큰 반등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원전주들. 시장 대비 좀 그래 잘 버티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현대로템입니다. 얘가 이제 이때도 그렇고 약간 시장 방어주 느낌으로 움직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뭐 방어주라기보다는 시장에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누군가 확실히 관리하는 주체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1파가 나오고 나서 거의 한 달 동안 조정을 거친 다음에 2파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요때 이제 2파가 나오고 나서 이때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얘는 이제 2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고 2파로 넘어가고 나서 여기서 절대 바로 못 간다. 얘는 이때랑 비슷하게 뭐 보름이 됐건 한 달이 됐건 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다음에 3파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흘러가다가 3파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모습을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뭐 시장이 하락이 나와가지고 다시 이런 가격대를 준다. 뭐 28,000원이나 이런 가격대. 그러면은 한번 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들이 그야말로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로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거래 대금 없이, 그러니까 거래량 별로 없이, 이렇게 쭉 땡길 수 있는 애들, 세력이 이제 매집이 좀 잘 된 애들, 요런 애들이 급등 후에 이제 급나가는 형태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잡주 테마라고 좀 많이 부르죠. YTN 매각 테마도 그렇고, 경영권 분쟁, 재료로 가고 있는 화천기계도 그렇고 지금 품절주인 양지사도 그렇고 전부 흔히 우리가 이제 말하는 조금 이제 잡주 느낌이 강하죠. 근데 잡주들의 공통점은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고 내릴 때도 시원하게 내려온다. 그래서 뭐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종목일 거고 눌림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악몽을 줄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 접근을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또 뭐 거래대금 이런 거 보면은 뭐 돌파한다라고 해도 호가창이 얇아가지고 뭐 얼마나 비중을 실을 수 있었을까 싶긴 또 해서 어찌됐건 뭐 올라간 힘이나 이런 거 보면은 끼는 또 좋긴 합니다. 힘도 좋고. 근데 이 매각 이슈 차라리 뭐 경영권 분쟁은 뭐 기간도 어느 정도 있고 그 안에 갑자기 악재 나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화천기계는 홀딩을 하면서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YTN 매각 이슈 이런 거는 뭐 그럴 가능성 물론 이제 적겠지만 뭐 매각이 무산된다거나 매각 의사가 없다라고 갑자기 또 뭐 뉴스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염두를 좀 해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뭐 눌림에 들어가서 시세를 길게 끌고 가고 이런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신뢰가 좀 부족한 테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당일 단타 매매 정도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라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이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이제 뭐 전쟁 종료 기대감 뭐 나오면서 튀더니 이제 푸틴이 연설에서 뭐 다시 그러니까 전쟁을 더 이어가려는 동원령 면령을 뭐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도 좀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어서 재건주들은 당분간 조금 뭐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 정도 하기로 맞춰보도록 하고요. 내일 뭐 자고 일어났는데 뭐 장대 한봉 하나 미국 증시가 세워져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